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의 정종태입니다. 본 과정은 조선업 전반의 억팡에 대한 이해와 산업 내 고용시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업 개요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은 최근에는 굉장히 업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되게 큰 흐름을 보면요, 이 사이클 순환을 가지는 특징인데 한 20년 정도는 굉장히 호황기로 갔다가 또 한 10년 정도는 또 이제 다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이요, 이 업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조선 5사가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3.3년 수주 잔고 확보됐습니다. 되게 조선업은요, 그 LNG 가스 운반선 등 큰 배를 만드는데 이 배의 길이가 막 300m 정도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래서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한 3년 걸립니다. 그럼 이미 작년 2024년 기준으로 3년치 수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주를 잘 관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 수출이라든지 기여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요, 2027년까지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통한 조선업의 호황기가 지속됩니다. 그럼 앞으로 잘하면 한 20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기인데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기능직 인력분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외국인 인력을 막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불안 요소가 해결돼야 되는데 업황은 호황이고 수주라든지 건조는 지금 막 충분한데 대신에 일할 인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노력이 지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장의 이중 노동 구조 개선이 지금 큰 과제로 쌓여 있습니다. 이중 구조라면요, 원청과 하청, 또 정규직과 계약직, 또는 내국인과 외국, 이런 이제 노동 이중 구조가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주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업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업은 주문 생산 방식의 수주 산업입니다. 배 한 척이 주로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런 큰 이제 그 나라에서 주문하는데요. 한 척이 주문되면 그 주문을 통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용접도 하고 배관도 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업 건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이 자동화의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선주 선급의 요구, 품질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정도의 품질 관리 또는 숙련된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주 산업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AI 등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산업화가 자동화되고 있는데 이 조선업은요, 실제로는 우리 근로자들, 작업자들의 품이 들어가야 한 척의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정말 오래된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수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자동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척을 건조하는데요, 수천 명, 수백 명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이고 대규모 프로젝트 산업이다. 그래서 조선업의 두 번째 특징은요,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도의 생산 기술이 요구됩니다. 선급, 선주, 이제 배를 주문하는 사람들이죠. 고도한 품질 요구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업의 현장에 가면요, 용접이 끝나거나 도장이 끝나면요, 이 선주들이 와서 쭉 그 품질 검사를 합니다. 조금만 하자 있으면요, 그 용접 도장을요 다시 원위치까지 재도장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밀하고요 계측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항상 도면 보고 도면에 있는 치수와 위치에 따라서요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 길이가 300m, LNG 가스 운반 높이가 막 50m, 폭이 50m,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죠? 이런 초대행 구조물을요 또 배냉도 시키고 제어도 하고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근로자들이 도면을 보면서요 자기 위치 또는 자기 어떤 자재, 부자재 등을 세팅시키는 이런 공학적 지식과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산업입니다. 조선업이 호황기죠. 지금 막 이제 업사이클을 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핵심 고숙련 인력이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저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이제 외부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첫 번째가 이제 정책 환경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게 정부 주도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국인과 외국인, 원청과 하청 이런 이중 구조 개선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중 구조 개선 추진을 하기 위해서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조선업의 상생 협력 또는 실천 협약 체계 또 이에 대한 이행 상생 모델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노동 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업이 호황기고 수주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100명의 그 현장 인력이 필요하면요, 근로인력 지금 현재는 한 60, 70%밖에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인력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증가 또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요, 이 나임 비자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요 2021년 5만 2천여 명에서 2024년에요 16만 5천여 명으로 확대되고요. 특히 이제 이 나임 비자도 부족하니까 또 이제 이 나임 비자는 되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일정 조건이 되면 전문 비자인 이 세븐 비자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발급을 통해 가지고 2023년에 약 2천여 명, 2024년에 3만 5천여 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불안 또는 저성장 모드 또는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한 경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가도 올라가고 임금비도 상당 이런 전반적인 이 업계 환경 속에서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정책 개선이라든지 또는 이게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선 이런 사항이 필요한 여건으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라서 생산 인구 자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감소 전환을 하고 있고 감소폭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는요 202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구 감소에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인구 소멸 우려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생활 균형의 중심의 추구 가치가 변화됨에 따라서요 실제로는 또 젊은 인력들은 워라밸 세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정부의 어떤 단축 근무, 그죠? 또는 유연 근무 이런 다양한 근무 형태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주 52시간 정책에 따라서 장시간 근로하는 간행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조선업에서 어떤 그 근로 시간의 증가 또는 그 숙련 이등의 확보 이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환경도 보면 거기에 뒷받침되지는 않는 있는 여건입니다. 산업 환경을 보겠습니다. 조선업은 한 10년 정도 이 다운 사이클 또 한 20년 정도 업 사이클 이게 이제 한 20-30년간에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조선업 그 수주가 급감했습니다. 연평균 약 14.8%씩 감소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 선박 등의 발주가 증가합니다. 최근 3년 약 5.8%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굉장히 조선업의 여건은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취임되면서요. 미국 해군에 대해서 그 MRO 사업이라고 그러죠. MRO는 메인테이넌스, 리페어 또는 오버홀링 또는 오퍼레이션 이렇게 말인데 그 미국에 있는 큰 그 전투함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완전히 이제 개선해 가지고 주는데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해 가지고 지금 MRO 사업을 한국에 수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보면 조선업의 어떤 향후 어떤 사업 확장 여력은 굉장한 정도 잠재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 인력 부족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 불황기 때요, 이 숙련공 인력이요
이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 평택, 뭐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고위험, 실제로 조선업 근무 환경이요, 용접, 도장 등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미충원율이요, 전체 15.4%. 네, 조선업은 34%.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업계 전체가 이제 미충원율이 15.4%인데 조선업은 뭐 거의 2배가 넘죠. 34%.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아 성장하고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제일 심각한 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은 고숙련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련 인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우리의 당면 과제다.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의 고용시장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의 고용시장은요, 불황기 이후, 아까 2016년과 한 2020년까지 불황기였죠. 불황기 이후에요, 내국인 숙련 인력의 유출이 심화됐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이 어려우니까 뭐 해고도 있었고 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또 숙련 인력들이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심화됐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요, 미승용궁인 외국인 근로자로 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E9 비자 또는 E7 비자 등을 해가지고 외국인 인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 전반의 기능직 인력의 수준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업계 특징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용 규모 및 하도급 인력을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 20만 명을 넘었던,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이제 인력이 많이 이탈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바로 전인 2014년 20만 명 정도 조선소 고용 인력이 있었는데요. 2023년 말에 약 50% 정도가 반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내국인 숙련공의 유입보다는 외국인 유입 인력이 이제 그 부족 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언어도 그렇고 기술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 수준이요, 전체 숙련 수준이요, 크게 낮아진 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요, 조선업 원하청 기능직 인력 비중입니다. 원하청 기능직 인력 비중을 보면요, 협력업체 인력 비중이 그 그래프로 보시면요, 2014년에는요 77.9%인데 2022년에 69.7%로 8.2%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사의 기능직 상용공 숙련 인력들이 크게 유출이 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능직 인력 중에서요 4분의 1, 약 한 24~25%가요 물량팀입니다. 그래서 숙련 기술의 안정적 행성과 축적의 관점에서 보면요, 제하도급 물량팀의 존재는요 줄여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또 조선업의 특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전체 기능직 인력 비중 중에서요 물량팀 인력 비중, 아까 제가 한 24%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전체로 보면요 약 23.5%입니다. 정확한 이제 이거는 2023년에 어떤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A사, 보통 조선사가 아까 제가 큰 5대 조선이라고 했죠. 그죠? A사 16%, B사 22%, C사 17.2%, D사는 좀 많죠. 39%가 물량팀. 그죠? E사는 13.6%. 실제로는 협력사의 상용공이요, 실제로 물량팀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력 대체 관계가 있는 현상이 또 조선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공정별로요, 조선업 기능직 인력 비중 중에서 물량팀 인력 비중을 보겠습니다. 이 물량팀이 어느 공정에 제일 많이 하면요, 저기 표로 보시면요, 도장 후행, 발판이 많죠. 그래서 물량팀 인력 비중이요, 아주 위험도가 높은 공정일수록 발판이나 도장 후행처럼 물량팀 인력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제 그 위험의 외주화 현상 또는 숙련 기술 행성 및 축적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금 우리 조선의 큰 해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인력 비중 상황 보겠습니다. 단기 인력 부족 문제를요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외국인 좀 저숙련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숙련공 빈차리를 채우기는 한계는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2021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노무비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숙련이 떨어지는데 임금은 시급이라든지 또는 1급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산성 대비 노무비가 많이 올라가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선업체 기능직 인력 중에서요 외국인 인력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이후에 급격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요 2023년에 약 14,35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약 13점 기능직 인력 중에서요 14.5%가 이제 외국인으로 차지하고요. 아까 A사, B사, C사, D사 보면요. 실제로 좀 외국인 비중이 많은 C사인 경우는 22.3%, 좀 적은 D사인 경우는 이제 10%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인력 비중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E9 비자, E9 비자는 보통 이제 그 비전문 인력으로서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기 좀 편한 2023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2023년에 1Q에서 3Q에요. 신규 기능직 유입 인력이 약 86%가요 외국인으로 충당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인력들이 실제로 조선업이 너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많이 안 가고요. 그 이제 부족 부분을요 외국인이 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2024년에는요 원청사가 직영 외국인 인력을 직접 고용합니다. 이것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노동부에서 또 이제 허락을 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인력 확대 역량으로 보면요. 인력 부족 상황은 다소 해소됐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금 이제 그 조선업 기능직이요 대개 40대, 50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층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젊은 인력 그 부족 현상을요 외국인들이 충원시켜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숙련 수준이 분명히 한계가 있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소장이라든지 직반장도 많이 받아봤는데 실제로는 기대만큼 숙련이 못 올라오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말이 좀 안 통합니다.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나인 비자 인력 이직, 이 나인 비자는 되게 보통 제가 알기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비자를 대체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직률도 높고요. 또 불법 체류자도 다수 발생하는 게 지금 사회적 현상입니다. 또 내국인 순력 인력 대체하는데 분명히 숙련 수준이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국가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요. 또 이제 근로 마인드라든지 또는 집단 행동 조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타 종합적으로 보면요, 인력 유입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무 이슈 또는 관리 비용 증가가 뒤따라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난 또는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인력난은 굉장히 고령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또 취업했다가 1년 안에요 상당수가 그만둡니다. 이제 적응 실패 등으로 통해 가지고 내부 고용 인력의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4년 상반기 미충원 일자리 수가 800개고요. 미충원율은요 14.7%. 그죠? 이제 쭉 통계 조사를 해보면요 미충원 사유가요 사업체 제시하는 임금 수준 등이 근로조건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안 맞다. 그게 이제 42.4%. 구직자가요, 특히 조선업의 어떤 기능직 업무를 기피합니다. 또 다른 업체에 비해서요, 실제로 또 들어왔다가 또 이동하는 비중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충원 일자리 수가 많고 충원율이 낮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업 1년차 미만 조기 퇴사율이요 61.2% 굉장히 높습니다. 또 마이스터고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전문대의 가도 축소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조선업 내국인 인력난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내국인 인력난 심화를요 보면요, 조선업은 실제로요 4.1% 정도가요 일자리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다른 업종보다는 굉장히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내국인 인력난이 힘들고 내국인 지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인력이 실제로는 외국인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 이런 현상도 우리 조선업에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조선업 고용 인력의 고령화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연도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요. 40대가 약 한 42%, 50대가 16%, 60대가 막 1.7%.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약 한 뭐 60% 정도가요, 실제로는 4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전반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도 올려야 되고 또 주 52시간 정책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선업은 또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조선업의 상용공 고용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요. 기존의 조선업의 기능직은요, 휴일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는 토탈 받는 보상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정책적으로 주 52시간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요, 이 조선업 상용근들이 토탈 받는 보상은 좀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보면요, 최저임금이 지금 1,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업의 노동 환경은요 정말 열악합니다. 그라인드라든지 뭐 이제 도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환경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이런 노폐물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일하고요. 또 발판이라든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작업들 보면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힘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택배 아르바이트 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년층의 어떤 조선업의 진입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도 뭐 저런 영향을 다소는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정책은 뭐 정부는 이제 전체 우리 국민 또는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저임금 올려야 되지만은, 저게 이제 이 조선업의 어떤 상용공과 어떤 초임공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초임이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어떤 숙련공 또는 이제 경력자에 대해 임금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으면요, 실제로는 개입이 줄어드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숙련공 유지가 다소 부담이 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 협력사가 느끼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주 52시간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주 52시간, 지금 뭐 선진국은 주 40시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큰 흐름이지만은 저 부분도 이제 조선업의 이제 기존의 근로 특징을 보면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상용공들은요, 과거에는 뭐 주 60시간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 5일이 40시간이잖아요. 토요일 날 뭐 또 8시간 근무하면 뭐 48시간, 1월까지 근무하면 뭐 62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조선업의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몇 시간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개인 손에 들어오는 보상이 줄어드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용공들이요, 오히려 물량팀으로 대체되는, 이동시장이 대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물량팀은 대개 특정 물량을 줍니다. 언제까지 요 작업을 완료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물량팀은 시간 개념, 야근, 뭐 휴일 근무 없이 그 물량을 완료할 때요, 일정 금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물량팀은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용공으로 있다가 물량팀으로 가면요, 실제로 반에 일은 더 많이 하지만은 보상은 좀 늘어나거든요. 이런 여건이 상용공 유지하는데 또 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요, 주 52시간 정책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정책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이제 진행돼야 되지만은, 조선업은 다소 부정적인 여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업 개념 또는 조선업 고용시장의 특성, 또는 인력난, 고용시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